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혹시 이 CM송 모르시는 분 있나요? 삼양에 불닭볶음면이 있다면 팔도엔 비빔면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좀 많고 한 개는 어림도 없죠. 아니 이 정도면 두 개 사 먹게 하려고 양을 애매하게 만든 게 아니냐는 루머도 돌았었고요. 전체 비빔면 시장 점유율 60%의 이 라면 출시 이래 한 번도 왕좌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추격이 거세긴 합니다. 농심, 비비고, 삼양까지 비빔면을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팔도는 대체 어떻게 비빔면 시장을 섭렵할 수 있었을까요? 팔도는 인스턴트 비빔면이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했습니다. 팔도 비빔면 뒤에는 정말 상상치 못할 최강의 영업 조직이 있기도 했었고요. 누구였을까요? 올해도 이 라면의 계절이 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팔도 비빔면 흥행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삼양과 농심에 비해 너무나도 작았던 팔도가 비빔면을 처음 내놨을 때 소비자 보호과라는 팀이 새로 만들어질 정도로 클레임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국물 없이 차갑게 먹는 인스턴트 비빔면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 라면처럼 끓여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따뜻한 비빔면 때문에 클레임이 막 쏟아진 거죠. 팔도 비빔면이 최초 인스턴트 비빔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은 농심이 먼저였습니다. 팔도 비빔면은 1984년, 농심 비빔면은 83년에 나왔거든요. 일반 국물 라면은 보통 여름에는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에어컨 보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이 계절을 크게 타지는 않는데요. 예전엔 여름에 뜨거운 라면 먹는 게 진짜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이 라면 비수기를 타게 해보고자 차가운 비빔면을 내놓은 거죠. 조리법은 삶은 면을 찬물에 헹궈낸 다음에 가루스프를 뿌려서 비벼 먹는 방식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먼저 너무 이질적이고 번거롭습니다. 일반 라면은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손이 꽤 가잖아요. 그럼 맛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가루로 된 스프가 양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기왕 손 가는 거 소면 삶아서 고추장 넣고 비벼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었던 거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이렇게 농심이 시행착오를 겪던 때 팔도 비빔면이 나타납니다. 팔도라는 브랜드가 처음 등장한 게 83년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삼양 점유율이 60% 이상, 농심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라면판에 겁도 없이 진입한 후발주자였던 거죠. 기술도 자본도 브랜드 파워도 부족했던 팔도가 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라면이 필요했습니다. 국내 최초 액상 스프를 활용한 참깨라면, 건강에 좋은 라면이라는 컨셉의 클로렐라 라면같이 색다른 제품을 내놓으면서 끊임없이 틈새 시장을 노렸던 거죠. 비빔면도 이런 차별화의 연장선이었고요. 여름용 라면을 출시하면 삼양, 농심과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면서 라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이었죠. 기본 아이디어는 농심과 동일했습니다. 근데 이미 1년 전에 농심 비빔면이 나왔었고 반응이 딱히 좋지 않았던 걸 알잖아요. 이질감, 번거로움, 맛, 팔도는 이 세 가지를 다 잡을 획기적인 전략을 짰습니다. 첫 번째, 액상 스프로 승부를 봤습니다. 참깨 라면에서 액상 스프를 활용해 봤으니까 이걸 비빔면에도 가져온 거죠. 가루 스프보다 비빌 때 편하기도 하지만은 액상 스프는 좀 더 복잡한 맛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것만 잘 만든다면 집에서 비빔국수를 만들어 먹는 대신 우리 제품을 사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만들기가 진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말보다 보존성은 떨어지고 맛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도 난관이었어요. 액상은 포기하고 분말로 갑시다.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이 많았지만은 이 액상 스프만 2년 동안 연구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전국 유명 비빔국수집을 다 뒤진 이라도 유명하고요. 두 번째, 팔도 비빔면 뒤에는 최고의 영업 조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라면은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팔도는 사실 한국 야쿠르트에서 만든 브랜드였거든요. 때는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일했던 윤덕병 전 육군 중령과 사촌형인 윤쾌병 축산연구소장이 사업 아이템을 짰습니다. 이때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일본에선 이미 야쿠르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한번 팔아보자. 곧바로 일본 야쿠르트와 접촉해서 기술 제휴를 맺고 한국 야쿠르트라는 합자 회사를 차렸어요. 윤덕병 전 중령은 자본금을 대서 회장으로 취임했고 윤쾌병 전 소장은 전문 경영인이 되어 운영하기로 한 거죠. 이후에는 명예회장이 되었고요. 이렇게 계약을 맺고 유산균 배양을 해서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971년 한국 야쿠르트 판매가 시작됐죠. 근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야쿠르트의 유산균을 유지하려면 10도 이하의 차가운 온도에서 제품을 보관해야 하는데요. 당시 슈퍼에는 냉장 시설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대리점 냉장고에다 야쿠르트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판매원들이 이걸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게 합니다. 이 판매원들이 지금의 프레시 매니저고요.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근데 판매원들이 제품을 소비자 코앞까지 들고 가는데도 안 팔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이야 유산균이 이롭다는 인식이 잘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균이라고 하니까 거부 반응을 보인 거죠. 균을 돈 주고 사 먹어? 거부 반응과 함께 컴플레인들도 쏟아졌습니다. 당신네들 세균을 먹었더니 내 배가 아프다. 병원비 내놔라. 이 위기를 한국 야쿠르트는 어떻게 타개했을까요? 우리는 이분들을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불렀죠. 한국 야쿠르트가 판매원을 주부로 뽑은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당시 야쿠르트의 잠재적 구매자는 가정주부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판매원도 같은 주부면 어떨까? 게다가 방문 판매는 동네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 이걸 팔면 사는 주부 입장에서도 더 친근하지 않을까? 세균 야쿠르트라는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주부를 고용한 게 바로 그 출발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판매원들의 수도 빠르게 증가했어요. 71년 47명을 시작으로 98년엔 1만 명을 돌파하거든요. 이분들은 영업에 대한 열정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당시엔 여성 일자리가 매우 드물었는데다가 기혼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주부를 뽑는 일자리가 생겼으니 이거다 싶었던 겁니다. 당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 소득 평균이 14만 원, 야쿠르트 판매원들의 소득 평균이 8만 5천 원 이상이었으니까 소득도 높은 편이었고요. 열정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무튼 76년 이렇게 야쿠르트만 팔았는데도 매출이 4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남양이 38억 원이었고 롯데 칠성이 44억 원이었으니까 어마어마했죠. 여담이지만 이분들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70년대 중반엔 이분들에게 콘돔 판매권까지 부여됩니다. 이 당시는 정부가 인구를 줄이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펴면서 국가적으로 피임을 장려하던 때였는데요. 그땐 사회 분위기가 매장에 가서 콘돔을 사는 게 좀 민망했거든요. 그런데 골목골목에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슬쩍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쯤 되면 식품, 소비재 산업에 등장한 최초의 구독 경제이자 넘사벽 그 자체, 최강의 영업 조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83년 한국 야쿠르트는 야쿠르트 성장을 등에 업고 라면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게 팔도였죠. 팔도 라면 역시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판매됐고요. 자, 이제 다시 비빔면으로 와서 이런 최강의 영업 조직에 비빔면이라는 신상품이 맡겨집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균을 돈 주고 사 먹게 만드신 분들입니다. 라면이 뭐가 어려웠겠어요? 조리 방법이 복잡해도 이분들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라면 끓일 때 봉지에 있는 설명서 읽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자제품을 사도 설명서를 안 읽는데 라면 설명서를 읽을 리가요. 그런데 사람이 와서 설명해주면 이건 또 잘 듣습니다. 판매원이 직접 내 눈앞에 와가지고 이거 비빔국수랑 똑같아. 그냥 면 삶아서 헹구고 비빔소스에 비벼 먹어봐. 이러면 먹게 돼요. 이게 입소문이 납니다. 팔도 비빔면이 등장한 첫 해 880만 개가 팔렸습니다. 라면계의 최고 베스트셀러인 신라면이 등장한 첫 해에 1,500만 개를 팔았는데요. 팔도 비빔면은 여름 한정으로 판매한 상품이었는데도 이만큼이나 팔린 거죠. 이때만 팔리고 만 게 아니라 91년까지의 누적 판매량이 5천만 개, 94년에는 1억 개를 돌파합니다. 비빔면, 더 나아가서 여름 라면이라는 시장을 팔도가 창출해낸 거죠. 소비자들이 여름 한정 싫다, 사계절 그냥 다 팔아달라.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는 계속 팔기 시작했고요. 91년 팔도가 만든 시장에 빙그레가 함흥식 비빔면을 들고 나옵니다. 이후 삼양라면의 열무 비빔면, 농심의 쑥, 도토리 비빔면, 오뚜기 비빔면이 나오면서 경쟁이 시작됐죠. 근데 아무도 팔도를 못 이겼어요. 라면 시장 전체를 보면 농심이 늘 1위를 지키고 있지만은 비빔면 시장만 따로 떼서 보면은 팔도의 점유율이 늘 60%를 넘거든요. 독보적입니다. 이건 비빔면 시장을 팔도가 먼저 선점해서 개척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 이 맛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비빔면들은 그냥 비슷한 상품 정도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비빔면이란 게 맛의 차별화가 좀 힘들거든요. 선발주자, 선두주자를 넘어서기 위해선 뭔가 특별한 패러다임이 있어야 합니다. 담백한 라면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화끈하게 매운맛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양라면을 이겼던 신라면, 그리고 만두소의 혁신적인 변화로 고향만두를 이긴 비비고처럼 단순히 맛있다는 걸 넘어서야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선 조금씩 이 비빔면 시장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오뚜기 진비빔면, 농심 배홍동, 또 삼양까지 비빔면 신제품을 내놓고 있죠. 비비고는 끓이지도 않고 물에 씻어서 비벼먹는 독특한 비빔면까지 출시했고요. 팔도 비빔면의 인기에 어떻게든 균열을 일으킬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죠.
올해는 유난히 비빔면 전쟁이 뜨겁습니다. 경쟁 시장에 영원한 것은 없죠. 여전히 팔도 비빔면은 강력하지만 옛날에 팔도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 왕좌의 자리도 위태로울 겁니다. 팔도도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괄도 내냄띤, 비비크림면, 쫄 비빔면, 8g 플러스 같은 한정 제품을 내놓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거고요. 올해 비빔면 시장의 승리자, 다시 한번 팔도가 차지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내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